안녕하세요, 스키머웨스의 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애정하는 게임 장르인 3인칭 액션 어드벤처를 대표하는 두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그리고 언차티드의 카메라 연출을 비교하고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의 게임 카메라가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너티덕은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그저 그런 카메라를 세팅하고 넘어가는 스튜디오는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할 때는 타협이 없는 창작자들의 작품을 참고해야 분석할 거리가 있습니다. 어드벤처를 강조했는지 서바이벌을 강조했는지, 이 척추가 되는 단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디테일을 신경 썼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몰입감이 만들어졌다는 걸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두 게임의 차이는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가 화면 안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나오고 있느냐입니다. 라오어는 인물의 서사, 인물의 심리적 변화, 인물의 반응 등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게임이고, 무엇보다도 서바이벌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상대적으로 인물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이러한 부분들을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허벅지가 잘리는 정도의 카우보이 샷 정도가 디폴트이고, 실내에서는 허리 정도 잘리는 미디엄 샷 정도가 디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언차티드의 경우는 인물 자체보다는 인물이 마주해야 되는 그런 주변 환경, 그리고 극복 대상이 되는 까마득한 절벽, 그래플링 훅을 이용한 시원시원한 이동, 어딘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변하는 구조물 등과 같이 어드벤처가 메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전신이 화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거대한 자연 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거의 플랫포머 게임들, 그런 게임들 속 캐릭터처럼 카메라가 아주 멀리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내와 실외를 기준으로 게임 카메라가 캐릭터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보다는 캐릭터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카메라와 캐릭터의 거리가 변한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른 드레이크는 주변 환경을 제대로 보고 플레이어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훨씬 더 넓은 화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엘리의 경우는 이 정도 화각이면은 적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시에 서바이벌과 공포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변을 의도적으로 조금 덜 보이도록 만들어진 그런 카메라 세팅이라고 볼 수 있죠. 상황상 이동 속도가 강제적으로 느려지는 이런 장면은 야외 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내 씬처럼 카메라가 더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건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 속도를 야외보다는 조금 느리게 세팅해야지만 서랍이나 캐비넷 등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돌아다니기 좋습니다. 물론 실내라고 해도 이렇게 전투가 벌어질 만큼 넓은 실내 공간에서는 야외에서 사용된 그런 카메라 화각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라오어보다도 조금 더 공포 쪽에다가 힘을 준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가 라오어보다도 더 느리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답답하다고 합니다. 기본 카메라가 미디엄 샷에 가깝게 타이트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오어와 언차티드는 인게임 시네매틱 쓰임새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차티드는 비행기에서 추락하거나 달리는 기차에 매달리는 등의 핵심 액션을 시네매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연출의 정점에서 자연스럽게 플레이어블 컨트롤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게임 플레이 공간으로 플레이어를 초대하는데 매우 시네매틱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라오어 같은 경우는 격렬한 액션씬을 게임 플레이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네매틱으로 전환되면 화면은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괴롭게 하는 진짜 갈등은 우리가 플레이하는 격렬한 전투가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물들 간의 갈등, 어쩔 수 없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저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카메라로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가지고 내러티브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어 시네매틱의 마지막 샷에는 유독 인물의 복잡한 심경이 담긴 클로즈업이나 어떤 머뭇거림이 있는 그런 동작 하나 등을 보여주고 끝냄으로써 감정과 여운을 남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 플레이 자체는 언차티드 시리즈를 훨씬 더 재밌게 플레이했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캐릭터 표정이나 그 캐릭터성은 라우어의 인물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유저 경험은 게임 시네매틱을 게임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했는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P가 달아도 일정 시간 숨어 있으면은 저절로 회복이 되는 언차티드, 그리고 HP를 회복하는데 2.5초가량 붕대를 감는 동작을 필요로 하고 그 사이에도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게 하는 라스트 오브 어스. 이 부분만 봐도 라스트 오브 어스가 리얼리즘을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리얼리즘은 플레이어가 선택과 컨트롤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임 디자인과 직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어는 이런 리얼리즘이라는 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출적 디테일을 추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문이라는 존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기 이전에 떨리는 손을 보여주면서 망설이는 모습, 어딘가에 들어갈 때 내 캐릭터와 카메라 사이를 가로지르는 NPC 캐릭터, 스코프 뷰로 바뀌는 상황에서조차 라우어는 카메라가 무조건 스코프로 빨려 들어가도록 만든 반면 언차티드는 그러한 개연성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신속하게 스코프 뷰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없는 화면이 갑자기 스코프 뷰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라우어의 스코프 뷰 변화와 또 레지던트 이블의 스코프 뷰 변화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재미있고, 무기 수압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꽤 재미있는 연출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우어 팀이 리얼리즘만 챙기느냐, 게임적인 박진감을 놓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클로스 컴뱃에 관련된 동작과 카메라 연출의 사실감은 라우어 2가 나온 지 어느덧 6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뛰어넘는 작품이 아직도 없을 정도이고, 활 쏘는 자세 하나도 라우어 1에서 라우어 2로 변한 것을 비교해보면 사실적인 동시에 더 박진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카메라 위치, 동작을 조절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리얼함과 게임의 박진감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언차티드는 게임적으로 쾌적한 조작감, 빠릿빠릿한 화면 전환, 그리고 무기 사용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리얼함과는 거리가 먼 카메라 연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플레이의 뻔함을 상쇄해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카메라 컷들입니다. 각 상황에서 개발자들이 생각했을 때 최적의 플레이 뷰, 그리고 이 환경에서 느껴지는 아슬아슬함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 앵글이 필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 강요하기 위해서 세팅한 그런 요소인데, 이는 잘못 쓰면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앵글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어떤 앵글에서 어떤 앵글로 전환하면 어색함이 없다는 걸 잘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컷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플레이 플로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라우어, 언차티드, 고스트 오브 스시마, 앨런 웨이크, 툼레이더, God of War, Resident Evil, Death Stranding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는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들을 좋아해서 이 작품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연출을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플레이하는 재미가 2배는 되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인 라우어와 언차티드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참 몇 개월 전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리그인 AGLS 컨트롤러를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엑스트라 타임 때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든 액션 어드벤처 레벨 디자인도 있는데 이 30분이 넘는 게임 플레이 영상도 어느덧 5만 분 이상이 넘게 봐주셨네요. AGLS라는 그런 수정하기 쉽지 않은 정형화된 캐릭터 컨트롤을 사용하였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저의 이제 프로페셔널 영역이 레벨 디자인은 아니라 분명히 아쉬운 점은 많이 있지만 업무 시간 이외에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레벨 디자인을 재밌게 만들어 봤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레벨 디자인에 대한 반응도 괜찮으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비하인드 씬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